자, 김건희 여사 검찰 수심이 불기소 공고 자신감을 얻으니 공개 행보를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추석 인사도 하겠다 그러고 뭐 잘하면 시장도 가겠어 이러다가 어떻게 그런 거 지금까지 네. 김건희 여사 행보를 보면 네. 뭐가 문제가 터지면 숨어요. 숨죠.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그게 해결됐다 싶으면 갑자기 뭐 나오죠. 봉사 활동을 등장을 하고 뭐 외국 정상 영부인을 만나고 이런 거 막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 스타일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죠. 총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디올백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뭐 맞아요. 사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말 많고 이것 때문에 진다 얘기 있고. 그랬었죠. 근데 그 와중에 후보자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개입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그런 패턴은 사람이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행동 양태를 예. 같이 사는 남편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지금까지는 검사의 힘으로 다 지켜줬어. 그거를. 예. 근데 대통령이 되니까는 모든 사람이 쳐다봐. 그렇죠. 그 쳐다보는데 지금 지켜줘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밖으로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조용하게 덮었을 문제들이. 네. 그런데 앞으로도 김건희 문제는 계속해서 나온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공개 홍보 많이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안 될까요? 안 되죠. 부정적이다. 당연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에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해서 해당 의혹 전면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다수 언론들은 후속 취재를 안 하는 분위기고 이 이슈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 아마 이게 다 돌려보시면 예, 이 기사가 보도가 됐을 때 예, 용산의 해명이 납득이 안 갔어요. 납득이 안 갔죠. 그런 문자 한 적이 없다가 정상이죠. 네,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죠. 예, 정상이죠. 근데 공천이 안 됐다. 그러면 했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해가 애매하네 진짜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취재를 하면서 네, 용산에도 물어봤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터진다는 걸 알았을 거고, 그래서 궁색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일 사실이 아니면 바로 고소고발을 했을 텐데 그렇겠죠. 언론 중재에 간다는 거는 네. 수사가 들어가면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러면서 입막음 시도를 했을 거고, 그래서 김선재 입을 막았을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예. 대통령실에서 그런 문자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천이 안 됐다고 한 거는 저 기자가 캡처를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캡처를. 그러니까 대답이 궁색하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쓱 보니까 어떠세요? 돌아가는 거 보니까 캡처가 없는 것 같아.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세절을 하는 거죠. 조금 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확 태세전을 못 하냐면 예. 왜 못하죠? 이 김 전 의원만 이랬겠냐, 김영선만 이랬겠냐. 이게 이제 한 건이지만 아니 이 사람한테 왜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거니까. 만일 용산에서 태세전을 확 했는데 예. 다른 의원에서 튀어나오면 그럼 이제 김영선은 입 막았는데 그러면 골치 아파지거든. 그러니까 확 태세전을 못하고 네. 살살 이렇게 태세전하는 거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개혁신당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준석 의원이 선의의 조언이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문제에 예, 대해서. 예.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간다. 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예. 돌이켜 보면 예.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지. 김건희가 가라 그래서 갔는데 컷오프 되니까 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나서 개혁신당 관계자들한테 이거 봐라. 근데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다 용산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비난할 수 있지. 예, 예. 여기 나쁜 사람들이네. 그럴 수 그럼 있죠. 우리 당에 들어올래요? 뭐 이렇게 그런 하다가 식으로. 잘못된 안된 거겠지. 뭐 김종인이 반대했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그런데 그래서 안 된 거겠지. 지금 돌아보면 스토리를 짜보면 예. 다 맞아 떨어진 거야. 그거 그러면 이준석 천하로는 봤잖아요. 봤다. 봤다고 봐야지. 그렇게 봐야 된다. 예. 그날 이준석 인터뷰도 봤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취재를 했더니 뭐 예. 정보가 왔느니 뭐 했지만은 그런 전제하에 얘기를 한다고. 근데 왜 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걸 갖고 나중에 뭐 더 크게 활용하려고 했나? 아니면 뭐 최근 음모로 나오는 것처럼 예, 뭐 덮어주려고 본인의 성상남 무고죄 의혹 관련된 거. 그것 때문에 그랬나? 그건 알 그러니까. 수가 없죠. 그거는. 그건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또
천하람 의원도 같은 입장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전체가 그러면 지금 이 작가 생각은 다 이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참. 아니, 왜냐면은 네. 뭐 이 바닥에 그 얘기가 나온 게 뭐 이게 여의도에서는 이미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왔다는 총선 때부터 나왔어요. 총선 때부터 그런 얘기가 실체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그 실체가 나온 거고. 그렇지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많이 들었죠. 기자가 썼을 때는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안 내는 거 보면 예. 캡처는 없을 수도 없을 있겠다.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봤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기자가. 기자? 그러니까 이런 취재를 할 때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그렇죠. 돼요. 증거를 갖고 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아니면 뭐 또 데스크에서 그랬을 쪼았을 수도 있죠. 있다. 야, 그 멋진 빨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기자 입장에서는 예. 그 A, B, C, D 이 사람들이 음. 뭐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해줄 녹취 그런 게 있을 수 있. 그건 뭐 있을 수 그거 있지. 생각할 수 있겠죠. 텔레그램 뭐, 없더라도 예. 뭐 이거 취재하면서 녹음했던 게 있을 수는 근데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해당 언론사에서는 예. 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음. 후속 취재를 위해서.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한동훈 대표 패싱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패싱을 당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각을 세울 거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 각을 세운다면 저는 예. 한동훈도 예. 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본인도 받았을 거다. 비상대책위원장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만약에 하려면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면. 아니 봐보세요. 예. 제일 큰 권한 갖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야. 그렇죠.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한동훈을 모르는 사이도 아니야. 응, 그렇지. 우리 남편 검찰총장 할 때 중앙지검장 할 때 맨날 한동훈 카톡했어. 그렇죠. 아는 사이야. 사과 문자도 보내봤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과 문자 좀 빼놓고 예.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김영선 이런 사람들 하면서 한동훈한테 안 했을까요? 위원장님, 김영선은 저쪽으로 보내주시고 네. 누구든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칩시다. 예, 그렇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렇다고 칩시다. 예. if입니다. if.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는 야 이거 선을 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음. 답장을 안 하기 시작한 거지. 어? 그리고 나서 사과 문자를 한 거야. 그때도 또 답장을 안 그때부터 하는 답장 쭉 안 하는.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선을 넘네 이거군요. 선을 넘네. 이때부터 이제 답장을 안 하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예. 다 오픈되면 예. 더 큰 게 있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럼 한동훈도 카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도 한동훈에 대한 카드를 갖고 있겠지.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눈치만 보다 누가 먼저 까느냐 이게. 아니면 서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뭐 한동훈 입장에서 만약에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이렇게 비판이나 이런 집회들이 커지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대안으로 나서는 거지.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예. 내일 선거면 결국은 51대 49로 나온다는 그렇죠. 게 그렇게 나오죠. 이명박 대통령인데 박근혜가 후보였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라 그랬어요. 국민의힘에서. 맞아요. 그랬었죠.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꿔도 정권 교체를 했거든. 예. 아마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겠죠. 윤석열에서 한동훈, 윤석열에서 오세훈으로 바꿔도 우린 정권 교체다. 정권 다른 교체다. 사람이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먹혀 들어가요. 그게 또 여기 대선은 그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자기가 대치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예. 수 있죠. 근데 윤석열은 뭐 한동훈에 대한 뭐 카드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늘 자기 소위 말하는 부하, 속된 말로 꼬붕이었잖아요. 너무 옛날에. 그게 늘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어도 나한테 그런 폭로 못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창석이가 나에 대한 뭐 폭로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절대 못하거든. 죽음입니다. 예. 예.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계속 네.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예. 있기 근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동훈이 큰 꿈을 꾸린다면 예. 반드시 대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 윤석열하고 척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없어요. 안 되죠. 미래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죠. 예. 예. 미래는 그리고- 오세훈이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동훈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지지를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뭔가 좀 받고 자기 세력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제 정치적 아마추어, 예, 정무적 판단 못한다. 이게 여기 드러나는 거지.
지난번 총선에 국회의원 했었어야죠. 그렇죠. 지금 했었어요. 원외 대표니까 맞아요. 이렇게 무시받고 괄시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잖아. 이준석이 원외 대표하면서 네, 선거에서 맞아요. 승리를 했지만 얼마나 무시받았는지 봤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가 원외 대표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근데 되죠. 그때 왜 근데 안 나갔느냐? 왜요? 칠 것 같으니까. 아 나가면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차마 자기가 네. 좋은 받던 뭐 강남이나 네, 네, TK는 네, 갈 수가 없죠. 자존심 상해서 못 가는 거야. 네. 근데 다른 지역은 질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면. 그래 정부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래서 정치는 종합 예술, 종합 정부적 예술. 판단이 되는 사람만 해야 돼요. 전혀 정부적 판단이 안 되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거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동훈도 네. 대통령 대표 안 될 사람이지. 예.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전혀. 예.